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라디오의 힘이네. 옛날에는 라디오 하면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심지어는 라디오가 없는 집이 많아가지고 라디오 있는 집에 놀러 가서 저녁내 무슨 라디오 듣고 조그마한 통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 또 더 좋은 것이 나타났는데 이게 뭐였죠? 텔레비전이 나왔죠. 그 속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상당히 어둠했어. 사람 좀 보였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타났어요. 그게 TV예요. 그런데 그 라디오가 과거에는 이제 이웃집에서도 아주 그 좀 보러 가면은 애들이 싸움을 많이 해요. 보지 마라. 듣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파사로 달려가요. 전파사에 가서 그거하고 원 없이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라디오가 과거에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젊은 사람들은 음악을 많이 듣죠. 그런데 요즘은 라디오를 안 듣고 mp3에다가 그걸 이용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라디오 이야기를 통해서 디지털, 그 다음 아날로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서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라디오는 우리 독립운동하는데도 많이 활용됐습니다. 단파방송을 이용해서. 그런데 요즘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단파방송을 이용해서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파방송을 이용해서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간첩들. 지금은 별로 없으면 옛날에는 간첩들이 많이 가지고 간첩들이 밤에서 입을 둘러쓰고 단파방송을 듣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시가 내려와 숫자를 불러줍니다. 그럼 그 숫자를 받아 적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조견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숫자를 맞춰서 어떤 지령이 내려오는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것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간첩 활동. 지금도 북한에서 단파방송을 이용해서 내보낸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 지금도 그 단파방송을 듣고 우리 정보를 빼내서 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라디오는 몇성 라디오 그랬잖아요. 또 그 속에 뭐가 들었죠? 그 속에 스피커 말고 그 속에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은 램프가 들어있죠. 램프 그 속에 여러 개 램프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성 라디오 그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크기도 하고 라디오가 크기도 하고 그 이후로 그것이 이제 이 램프가 없어지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더 발전이 되어서 우리 라디오가 발전되어 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라디오를 되게 FM, AM 이렇게 구분해서 듣잖아요. 과거에는 FM이 별로 없어요. AM만 방송이고. 그래서 요즘은 FM은 되게 음악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즐겨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 집집마다 라디오는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럼 그 라디오가 바로 구분을 짓는다고 하면 바로 아날로그가 되겠죠. 아날로그. 옛날엔 전부 아날로그였어요. 모든 기구가 다 아날로그였어요.
심지어 TV도 아날로그 TV였어요. 근데 최근까지 아날로그 TV가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CMB에서 아날로그 TV 방영을 정지시켰어요. 네. 지금도 아직 정지 안 된 그 동네가 있어요. 동별로 지금 정지를 시켜가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다 이렇게 정지시켜버렸는데, 아날로그 TV를 가지고 있는 집은 몇 월 며칠 몇시 전각부터 그게 안 나왔어요. 제 집에도 아날로그 TV가 한 대 있었는데 느닷없이 안 나와. 왜 안 나오고 저기를 봐도 안 나와. 중지시킵니다. 미서 자막으로 예고를 한두 달씩 했어요. 아날로그 TV 반영을 중단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아날로그 TV는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 그림을 해주었습니다. 저기도 있습니다만, 시계. 시계가 옛날에는 어떤 시계들이 제일 많았죠? 주로 뭘? 태엽을 감아서 그것이 태엽이 풀어지면서 바늘이 옮겨가. 그러니까 시간이 잘 안 맞았죠. 왜냐? 태엽이 흠으로 돌아가니까 태엽이 다 풀려가면은 늦어져요. 그게 늦어져. 반드시 또 분침과 또 초침과 시침이 다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 초침이죠. 시침, 분침 이렇게. 그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디지털이 발전이 돼가지고 시계가 이와 같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로 몇 시 몇 분 이거 딱 나타나. 어디에 가면 저거 많이 보죠? 식당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식당에 가면 빨갛게 글씨가 나오는 디지털 시계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저와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봅시다. 자, 여기에 뭐죠? 저울이죠. 뭘 재는 저울입니까? 몸무게 재는 저울. 왜 지금 뭐? 몸무게 재는 저울이에요. 이거 보면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 있죠? 네?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은 항상 집에가 있으면서도 올라갔다 말까 하면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몸무게. 그래서 여기에 눈금이 있는 숫자와 눈금에 의해서 읽어.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저걸 읽는 방법을 배워요. 학교에서 이 눈금을 확대시켜가지고 어느 눈금 사이에 몇 눈금이 있다. 긴 눈금, 짧은 눈금. 한 눈금당 또는 2kg다. 또는 0.2kg다. 이걸 배워가지고 읽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1학년들은 잘 못 읽었죠. 초등학생. 그 정도가 바로 아날로그인데 그게 변해서 다음과 같이 변했어요. 자, 올라가 서 있는 발 모양까지 딱 그려졌어요. 저 발 모양이 올라서 딱 서면은 바로 여기에 숫자가 나타납니다. 몇 킬로. 눈금 읽을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 당신은 60.5kg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디지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 체지방 막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 그렇죠. 체지방 요즘은 체지방까지 심지어는 요즘은 저 키를 재는데 딱 가서 서 있으면
위에서 짝가닥 하고 부딪히고 올라가. 그러면은 뭐까지 나오냐? 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몸무게까지 같이 나오고. 그런 게 디지털 기기. 그 정도로 디지털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발전해서 제가 옛날에 첫 강좌 할 때 이야기했던 그 사물 인터넷, 또 이 대통령 후보 유세 다니면서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가 몇 차 산업? 제 4차 산업 이야기 많이 했어요. 특히 많이 하신 분이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가 그게 전문가잖아요. 제 4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각 후보마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제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던 사물 인터넷. 그게 발전돼가지고 제 4차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4차 산업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서 또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그런 과정을 받게 됩니다. 또 집안에서 쓰는 것을 같이 한번 봅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자, 카메라 있죠? 과거에는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진관에 가서 그랬죠. 사진관에 가서 필름을 사서 끼웠잖아요. 필름을 사서 20판짜리, 30판짜리 있어요. 그래서 끼워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촬영해서 20판 다 찍으면 못 찍고 그냥 그렇게 카메라가 사용되는 것이 아날로그고, 요즘은 디지털로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그 속에 칩이 들어있어요. 칩이 들어가지고 몇백 장, 몇천 장도 같이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카메라 가지고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동영상까지 촬영을 합니다. 동영상까지. 우리 핸드폰 가지고도 그렇게 하죠. 사진도 찍고 동영상 촬영하듯이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는 전부 전문가용도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가용도 사진도 촬영하고 동영상도 촬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 제가 갖고 있는, 찍고 있는 그것도 전부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캠코더, 이것도 동영상 촬영하면서 또 카메라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일단 빗자루죠. 빗자루 사용처 어디다 사용하죠? 청소할 때. 청소할 때 사용하는 것이 빗자루. 자, 빗자루가 아날로그로 가면은 디지털은 무엇이 되거든요? 청소기. 청소기 중에서도 과거에는 직접 사람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기 코드 꽂아서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코드도 필요 없어. 무엇이죠? 그냥 로봇. 지 스스로 쫓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거.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또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있는 곳을 찾아다녀. 먼지 있는 곳을 찾아다녀서 거기서 청소를 해야 돼. 그 정도로 바뀐 것이 바로 디지털 청소기,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과거에는 부엌에서 밥을 할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나무. 장작을 밥을 못하죠. 장작은 열려고. 가마솥, 또 냄비. 그런 걸로 밥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밥맛은 진짜 좋았어요. 요즘 밥맛보다.
그것이 발전해서 무엇으로 발전했죠? 그건 이제 더 뛰었고, 압력밥솥 나오기 전에 그냥 전기밥솥. 제일 유명한 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무슨 밥통? 코끼리. 코끼리 밥통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갔다 오는 사람들은 전부 코끼리 밥통 하나씩 다 왔어. 코끼리 보온병. 네, 코끼리. 요즘도 코끼리 잘 나오나? 요즘에 일본은 국수가 있지 않을까? 네, 코끼리.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 코끼리 유명했죠. 그 밥솥이 처음에는 밥솥이 안 나오고 보온 밥통만 나왔어요. 보온만 하게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밥솥이 나왔어. 그 다음에 발전된 것이 압력밥솥. 근데 요즘은 또 압력밥이 또 발전해가지고 깡 맞춰서 넣어서 닫아만 놓으면 뭐라 하죠? 지가 알아서 다 해주고 뭐까지 나와? 말까지 나와. 밥통이 말까지 나와.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건 역시. 말까지 다 됐다. 요건 또 백미밥입니다. 또는 잡곡밥입니다. 잘 들으셨네요. 저도 집에서 하는 거 듣기만 했으면 완전히 알고 거기서 말을 또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알고 해낸다. 근데 그거를 써보셨어요? 예? 내가 밥을 하니까 밥을 하는데 옆에서 듣기만 했죠. 예. 무서웠게 기회를 안 드렸나? 그렇게 좀 기회를 못 주셨습니다. 요즘 잡곡밥을 많이 먹거든요. 예. 자주 잡곡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희한합니다. 여자가 떠들어. 그런데 진짜 밥맛은 옛날 그 가마솥밥. 진짜 그게 그 가마솥밥이. 그래서 가마솥 없으면은 집에서 냄비에다가 해서 먹으면 정말 그나 풍년, 압력, 옛날에 그게 맛있어요. 유명. 그 다음에 여기에 레코드 LP판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즘에는 저것 대신에 디지털로 나온 거 보이죠? CD. 저것서 이제 겨우 들어가야 10곡 정도 들어가지만 CD에는 그렇죠. 20곡 이상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CD에. 지금은 또 CD도 안 써. 무엇으로 하죠? USB에다가 그냥 몇 기가 하는 용량도 아주 많아. 그래서 그 기가에 따라서 아주 많은 100곡도 먹고 200곡도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디지털로 그만큼 발전이 되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전화기. 정말 초등학교에서 전화기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통화를 했어. 뭔 전화기죠? 실. 종이컵에다 실해서 상대방과 같이 말하고 듣고. 일본에도 있어요? 들렸죠? 해보니까. 들려요. 실에다 이렇게 해도. 그게 바로 아날로그 시초요. 예. 일본에서도 그거 했구나. 초등학교에서. 아니 우리 어린이 때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텔레비전 주변에 어린이 방송을. 예. 이게 있거구나. 예. 그것이 발전되어서 전화기가 생겼는데, 전화기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 교환수가 있어. 교환수가 있어. 돌리면은 교환수가 붉고 여보세요 하고 듣죠. 몇 번 내줄까요? 네. 그렇게 하죠. 그럼 몇 번을 거기다 꽂아줘. 꽂아주면 거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통화를 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것이 자석식.
자석식 전화기였어. 그 다음에 발전된 게 공전식 전화기. 공전식 전화기라고 그냥 파란색 전화기가 있었고 검은색 전화기가 있었고 그래요. 즉 그거 뭐냐면은 기관에서 전화국에서 빌려준 전화기, 그 다음에 내가 사가지고 내 소유 전화기,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반납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먹은 사람도 있었어. 근데 그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화료가 아주 싸게 할 정도로 그렇게 바꿔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무엇으로 바뀌었죠?